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조금 과거에 썼던 글인데요. 2014년도에 썼던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좀 내용도 회상해 보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매각 불허가에 대한 항고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이지 무조건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마포구 성성도에 나와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 2억에 나왔었는데 1억 6천이 되고 1억 2천8백이 됐는데 4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었는데 불허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경매가 시작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내용을 봐보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보다시피 낙찰이 12월 18일 날 되었는데 다시 경매 시작은 11월 25일로 거의 1년이나 되었죠. 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그 내용을 봐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에 대한 서류상에 있는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 물건 송달 내역이나 접수 내역으로 약간 추측을 해보는 정도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낙찰이 되었고요. 12월 18일 날 낙찰이니까 바로 이 정도죠. 이 중간에 12월 18일 날 낙찰이 되었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매각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제출됐고요. 일단 그 전에 12월 12일 날 채권자 승계 통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즉 아마도 이 승계 통지서 때문에 12월 18일 날 진행이 되었으므로 승계 통지서가 약 한 6일 전에 발송이 되었죠. 아마 이거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요. 이렇게 채권자 승계 통지서가 발송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불허가 된 거죠. 그래서 불허가 된 거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옥시인데요. 옥시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불허가가 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왜 불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를 입히냐? 바로 허가를 해달라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당시 사건 내용을 보면 항고를 제출했습니다. 이 불허가가 난 거에 대한 최고가 신고인이 옥시가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어떻게 됐나요? 기각이 됐습니다. 전국일과 기각. 기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당시 제출한 날짜가 1월 3일입니다. 접수 날짜가 1월 3일에 제출을 했고 3월 14일 촉구서, 그 다음에 뭐 추정서, 그리고 나서 사건 처리 촉구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벌써 1월, 3월, 6월, 9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 송달일이 10월입니다. 낙찰이 1월 18일 날 받았는데, 낙찰이 1월 18일 날 받고, 그리고 나서 12월 18일이죠. 12월 18일 날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1월 3일 날 접수를 하고 나서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렸습니다. 10개월 정도, 10개월 좀 이 받는 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죠. 1월 3일 날 접수해서 10월 6일까지 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기각이 되었죠. 물론 뭐 매각 불허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거나 뭐 특별한 정말 승소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각 불허가 나는 경우는 여기에선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 법원 실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서류를 발송하지 않았던 그런 내부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아서 그거에 대해서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항고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판결이 되었지만 결국은 기각 처리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입찰 보증금이 1280만 원인데요. 그거 1년 동안 거의 묶여 있었습니다. 이자를 받긴 하지만 정말 적죠. 이자를 거의 뭐 입찰자가 문제가 생기면 뭐 보증금 몰수를 하는데 법원이 이렇게 실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한 좀 안타까운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묶여서 받지도 못하고 뭐 항고를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항고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짐작을 해보는데요. 낙찰 받은 금액이 1억 4,800 정도거든요. 2등이 1억 4,300인데 이때 당시에 등기부를 봐보면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낙찰을 1억 4,800에 받았는데 2013년도인데요. 2008년도의 거래가액이 1억 6,800이고요. 2009년도의 거래가액이 1억 9,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르는 시기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마포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오르는 시기 아니었으므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1억 9,500이 당시 시세로 계속 본다면 1억 4,500이 받았으므로 굉장히 잘 받은 거죠. 거의 뭐 5천만 원 저렴하게 받았던 이런 시기였던 거죠. 입찰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의 뭐 5천만 원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던 그게 바로 2013년도 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또 집값이 많이 폭등했던 시기를 거쳤죠. 특히 여기 마포 그러면 더욱더 그랬던 시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의 오르지 않는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고 이때 당시에 경매가 굉장히 관심을 두는 사람은 적었지만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그랬고요. 저도 당시에 단타를 종종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또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의 뭐 보합이라든가 뭐 그 유지되는 시기가 된다면 다시 또 경매로서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과거 글들 중에서 좋은 글들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에 대한 항고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례를 워낙 보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입찰하지 괜히 또 불허가에 대한 항고를 내고 나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때 당시에 옥시가 차라리 그냥 이 불허가 그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입찰했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고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이 물건은 내게 아니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코가 좀 막혀서 좀 말이 좀 안 나오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유튜브 강의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 잘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